자, 그러면 의학용어 2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전 시간까지 해서 내분비계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 정신건강의학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건강의학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에서 나타나는 증상, 그 다음에 뭐 진단용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치료라든지 검사에 관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리 정신건강의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결합 용어를 좀 보자면, 우리 그 정신건강의학이다 보니까 요 정신에 해당하는 용어가 이제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 우리 마인드라고 하는데, 요 앞에다가 이렇게 사이코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P는 묵음이 되고요. 사이코라는 어근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 사이코시스, 정신병 또는 정신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요 마인드, 정신에서 멘토라는 단어, 그래서 요 멘토라는 어근은 멘탈, 그래서 이제 정신의라는 이제 그 멘탈 일리스, 정신질환, 정신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멘탈 디스오더라고 해서 뭐 정신질환 또는 뭐 정신증, 뭐 전신장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노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정신에서. 이 프레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스키조, 요 밑에 보면 스키조라는 용어가 스피릿, 갈라지는 요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스키조가 프레니아, 정신이 갈라졌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정신분열병,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이 스키조라는 단어도, 그 다음에 프레니아, 프레노라는 정신을 또 같이 섞어서 그래서 우리 용어는 이제 의학 용어는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알고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하면 스키조는 갈라졌다, 프레니아는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 정신분열병, 요즘은 이제 뭐 조현병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마토라는 거는 신체, 그래서 우리 이제 바디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마토폼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신체형 장애라는 이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소마토 또는 뭐 소마틱이라는 그 용어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립, 수면에 해당하는 이제 그 단어를, 결합 용어를 보면 힘노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수면은 이제 그 뭐 뒤에도 있지만 뭐 그 뒤에 쓸 때는 무슨 솜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앞에 썼을 때는 이 힘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힘노시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최면 상태, 그러니까 이제 수면에 있는 그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을 최면 상태의 힘노시스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에 해당하는 거 사이코, 멘토, 프레노라는 단어가 있고, 신체를 나타낼 때는 소마토 또는 뭐 소마틱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수면을 해당하는 거는 이제 힘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이미아도 마음, 마인드,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이미아를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 디스, 뭔가가 좀 이제 어려운 거를 디스라는 어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디스사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이거를 붙이면 이제 약간 이제 뭐 낙담하고 뭐 실망 뭐 이런 것들을 디스사이미아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뭐 기분이 이제 뭐 이상 기분증이라는 단어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포비아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비아는 이제 fear, 공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포비아는 굉장히 많은 공포증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크로포비아라고 해서 뭐 끝에 이제 그러니까 고소 공포증, 뭐 끝에 있는 뭐 공포증 뭐 이런 것들 아크로포비아가 있고요. 우리 하이드로는 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이드로포비아라고 하면 뭐 물 공포증 또는 뭐 우리 공수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포비아라는 단어는 fear, 공포를 나타내는 이 전미사다. 자, 그 다음에 feeling, 감정을 나타내는 요 전미사로는 포리아라는 전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포리아라고 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건데요. 앞에다가 유라는 단어를 붙여서 유포리아라는 것은 약간 다행증, 행복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디스, 뭔가가 이제 불편하다라고 할 때 디스를 붙여서 디스포리아라고 하면은 불쾌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포리아라고 해서 포리아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이 전미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니아는 우리가 매니아는 조증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obsessive preoccupation이라고 해서 약간 강박적인 몰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무슨 매니아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강박적으로 몰두하는 이런 것들을 무슨 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콜레토매니아라고 하면 우리 콜렉션, 모으는 거. 그래서 이 콜레토매니아라고 하면은 수집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장 강박증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뭐를 막 이렇게 밖에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쌓아놓는, 수집해 놓는 이런 이제 이상 증상을 이 콜레토매니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네시아라고 해서 무브먼트, 우리 이제 움직이는 이 운동, 무브먼트를 키네시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키네시아인데 하이퍼, 너무 많이. 그래서 하이퍼 키네시아라고 하면은 운동 과잉증이라는 용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패시 하면은 무슨 증. 그래서 병적인 상태. 그래서 diseased condition이라고 해서 무슨 병적인 상태도 이 패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emotion,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도요. 요 패시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apathy 같은 경우는 패시가 없다. 그래서 apathy는 무감동. 그 다음에 sympathy라고 하면은 이 씀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합쳐진 감정, 그래서 동정이라든지 그런 연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합쳐진 감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로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장애, 신경증이 있을 때 뉴로패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시는 병적인 상태가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도 배우셨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모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립, 수면은 앞에서 힘노 배웠었잖아요. 근데 요 끝으로는 이제 솜니아라는 단어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불면증, 뭐뭐가 없다. 그래서 인이라는 거를 붙여서 인솜니아. 그래서 우리 노래 제목에도 인솜니아 이런 이제 불면증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든지 정신에 이제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정신건강의학,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요 수면하고 관계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힘노라고 하고, 힘노 또는 솜니아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정신건강의학. 그래서 정신건강의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빈센트 반 고호, 우리 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 불운의 천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 이분이 이제 그 그림에는 천재이지만 약간 전 생애 동안 약간 특이한 성격이라던가 아니면은 극도의 불안정한 기분 상태를 보이셨대요. 그리고 그 마지막 2년, 그러니까 이분이 37세에 돌아가셨는데 35세부터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 정신병, 축두엽 간질이라던가 조울병, 이런 이제 그 증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슈사이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그 정신질환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 자살감이 또 굉장히 많으신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측두엽 간질, 우리 측두엽은 템포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템포랄 로베에 그 에필랩시, 간질이 있는 이런 이제 그 정신과적인 질병. 그래서 이건 또 이제 발작이 또 발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울병,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양극성 장애를 바이폴라 디스오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배우실 건데, 이 조울병, 양극성, 그래서 약간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서도 이 빈센트 반 고흐한테 특이한 성격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회자하는 이런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성격을 이렇게 조울병, 양극성 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계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건강의학을요, 뭐 사이콜로지, 우리 로지를 무슨 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코, 정신에 해당하는 그 학문을 정신학 또는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냥 좀 일생 동안 즐겁고 편안하면 굉장히 좋은데, 살다 보면 굉장히 수많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본인의 의지하고 상반되는 뭐 이런 이제 사건들이 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좀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이상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상행동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래서 한두 번 나타나고 안 나타나면 좋은데, 이런 이제 그 이상행동이 누적이 돼서 이게 또 이 현실의 적응 상태가 아니라 부적응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정신장애라는 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장애는 또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장애는 약간의 그 특정스러운 패턴,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이상 행동들이 모여져 있는 집합체를 정신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뭐 주관적인 불편감, 그러니까 뭐 이제 본인이 많이 불안해 한다던가 불편해 한다던가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마찰, 이런 것과 함께 고통을 이제 동반을 하게 되는 게 요 정신장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각의 문화적 규범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문화라든지 뭐 중동 문화, 뭐 서양 문화, 이런 이제 문화적 규범에서 일탈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소외가 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또 정신장애고, 또 우리 정신장애 보면 뭐 정신지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평균이라는 거를 통계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통계적인 평균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 평균에서 일탈된 뭐 이런 이제 상태도 정신장애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을 사이콜로지, 심리학 또는 사이키아트리라고 해서 정신의학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조금 얘를 구분을 하자면 이 심리학이라는 거는요, 이 생물체 살아있는 뭐 사람의 의식 현상이라든지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현실 생활에서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유추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실 생활에서의 행동을 좀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관찰 방법, 아니면은 뭐 무슨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뭐 연구 학문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 배경에 있는,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이 행동의 원인이 되는 배경에 있는 감정이라든지 욕망 등을 추적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거는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얻으려는 이런 이제 그 학문을 심리학, 사이콜로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키아트리, 정신의학은 약간 이상행동, 그러니까 이제 그 질병이 있는 이 정신장애자의 정신형상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이 정신의학은 요 사이콜로지하고 다르게 이 정신병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뭐 뒤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강박 증상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망상 증상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뭐 해리 장애가 있거나 뭐 먹기 장애가 있거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신병을 분류를 하고 그 발생 기전, 그래서 뭐 강박 증상은 어떤 기전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뭐 이런 이제 발생 기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신 장애를 진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진단명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하는 학문을 요 사이키아트리, 정신의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신의학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이 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학이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 보시면 개인의 주관적인 생활이라든지 대인관계, 그 다음에 사회 적응 등의 영향을 이제 주는 이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 그러니까 정상과 이상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 장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무슨 정신병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뭐 어떤 그 병 안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스펙트럼들의 장애까지 그 대상이 되는 게 요 정신의학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신의학이라는 말보다는 정신건강의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는 사이키아트리스트라고 해서 정신과 전문의, 뭐 그래서 이제 뭐 IST는 뭔가 좀 학문적으로 있는 이런 이제 직업을 IST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키아트리스트라는 정신과 전문의라는 용어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에서 디스오더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질병은 디지즈, 무슨 병, 디지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정신건강의학 같은 경우는 디지즈라는 말도 쓰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디스오더, 무슨 장애, 그래서 신체적 장애, 뭐 정신적 장애, 이런 병적인 상태를 디스오더, 그래서 우리 보시면 멘탈 디스오더라고 해서 정신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정신장애는 보시면 뉴로시스, 약간 신경증적인 이제 요런 그 장애가 있고요. 사이코시스, 정신병적인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 뉴로시스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신경증, 뭐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신경성 두통, 신경성 뭐 소화불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신경증은 원인이 심리적인 원인으로 일어나서 약간의 그 경도, 가벼운 정도의 정신장애다. 그러니까 이 사이코시스보다는 약간 마일드한, 그러니까 경도의 그 증상을 뉴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뉴로시스는요, 이렇게 정신 증상이기는 하지만 이제 뭐 신체적 증상을 갖는 비기질적인 장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시스 같은 경우는요, 신체의 기질적이나 기능적 질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인드, 생각 자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뉴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불안신경증, 우리 보면 뉴로시스를 이제 불안신경증이라는 단어도 같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포증, 우리 앞에서 공포를 포비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포비아를 갖고 있는 뭐 광장 공포증, 물 공포증, 뭐 대인 공포증, 뭐 이런 이제 공포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프레션, 우울인데요. 신경증성 우울이라든지, 우리 이제 뭐 히스테리가 이제 뭐 여성의 자궁을 의미를 해서 뭐 여성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요 뉴로시스를 히스테리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망상 반응, 뭐 딜루전, 뭐 망상 반응이 있고요. 또 우리 강박증적인 신경증, 그래서 뭐 반복적인 행동이나 반복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때 이제 뭐 반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뭐 노이로제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뉴로시스라는 정신장애에 해당이 되고요. 자, 사이코시스는요, 여기 행동까지, 그래서 말이나 행동, 그래서 이런 정신의 장애나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그 뉴로시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좀 마인드, 생각에서 많이 그 갖는 질환이라면, 얘는 직접적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이코시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인격 장애, 그 퍼스널 디스오더, 인격 장애도 있고요. 또 스스로 병이라고 느끼는 자각이라든지 이런 자기 비판력, 그러니까 이성 이런 것들을 잃은 상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은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와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광의의 의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정신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병적인 상태를 사이코시스,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뉴로시스 같은 히스테리가 있거나 약간의 망상이 있거나 포비아,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뱀에 대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사회에 적응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요 사이코시스 같은 경우는 요 정신 기능 이상 때문에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사이코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로는 선천적인 이제 정신 이상이라던가,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지체, 멘탈 리타데이션,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정신 장애라는 것은 그 통계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그거에 일탈이 된 것도 정신 장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신 지체에도 사이코시스에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요 뉴로시스를 제외한, 신경증을 제외한 병적인 모든 정신의 이상 상태를 요 사이코시스라는 용어로 대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에서 무슨 장애는 디스오더를 사용을 하고, 이 멘탈 디스오더는 뉴로시스와 사이코시스로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에서 요 심리학적인 이론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 정신건강의학 하면은 이 지금부터 프로이드를 또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는 이런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정신을 이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만든 창시자인데요. 이분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둔 무의식적,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말도 이 프로이드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경험이 무의식에 존재를 하면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킨다. 이 갈등이 내면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인 불안이 생기고 또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요 정신분석학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이 정신질환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퍼스널리티, 이 성격을 약간 분석해서 구조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성격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드, 이제 본능이죠. 그리고 에고, 자아, 그 다음에 슈퍼에고, 초자아가 있는데요. 이 이드는 이제 이기적인 본능, 그래서 약간의 뭐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기는 했지만 약간 동물적인 본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요 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 적응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자아라고 하죠. 그리고 초자, 슈퍼에고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도덕적인 부분,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앞에서 그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프로이드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부모님한테 뭔가를 했을 때 혼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른 게 되고 잘못된 게 된 거고,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옳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슈퍼에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양심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기의 이상, 약간 자아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슈퍼에고라고 한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정신질환은 이 인격 구조, 요 세 구조 간의 갈등에 의해서 초래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 치료 목표로 그런 말을 했대요. Where it was, ego is 라고 해가지고 원초화가 있는 곳에 자아가 있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약간 도덕적인 부분에 있는 곳에 현실도 같이, 두 가지가 같이 있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구조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심리학적 프로이드가 성격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얘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에고, 자아, 그래서 이제 그 나의 그 현실 적응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인격의 성격을 집행하는 부분, 그래서 바깥 부분과 외계 바깥 부분과 이드, 자기의 그 원초적 본능 사이를 중재하는, 이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 그래서 이런 현실 파악, 그래서 리얼리티 테스팅, 현실을 파악을 기초로 해가지고 리얼리티 프린시플, 기초로 행동, 그러니까 기초적인 행동을 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사고 과정, 그래서 얘를 secondary process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요 2차 과정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거는 충동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뭐 이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그 동시에 외부 환경의 요구를 고려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원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당연히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외부 환경의 요구를 고려해서 필요하면
이 이들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본능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또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규범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게 그 문화적 규범에 또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논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즐겁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를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거는 안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2차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요 에고, 자아다. 자, 근데 이 자아는요, 네, 여기 보시면 부모와의 닮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모를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 동일시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 닮음, 동일시에 의해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이 에고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수록 성숙이 되는 요게 이제 자아가 되는 거고요. 이 이드, 원 본능, 이기적인 본능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 그 마인드, 정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동물적인 본능적인 요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프로이드는 이 이드는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쾌락 원칙을 이제 추구하는데, 그래서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요 이드, 본능이다. 근데 이 본능은 primary process thinking, 1차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불쾌감을 피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는 이제 피하고, 욕구를 만족시켜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드, 원본능이라고 하고요. 앞에서도 우리 슈퍼에고는 도덕적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라든지 사회에서 금지하는 것들이라든지 도덕적 규범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생겨나는 게 요 슈퍼에고, 초자아이다. 그래서 이 슈퍼에고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양심이라든지 자아 이상이 있는데, 양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옳고 그름은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아이에게 칭찬을 했거나 벌을 줬거나 이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양심, 우리 양심은 약간 양심에 찔린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내 양심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 죄책감.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어렸을 때 혼났던 거를 하게 됐을 때, 금지했던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낄 만한 행동은 하지 마라가 되겠고요. 요 자, 이상 같은 경우는 칭찬받았을 때 일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됐을 때 행복감이라든지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자, 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신건강의학에 해당하는 결합 용어, 그 다음에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가 얘기한 요 성격의 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또 3교시 하도록 할게요.